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막 이현아 기자가 설명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울산 남구에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당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선거전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선거는 어렵다 쉽다 그래도 역시 힘든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저 사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마침 관련돼 있는 이제 황운하 전 이제 경찰청장입니다만은 당선인이 나와서 이거는 토착 비리였고 토착 비리를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오히려 토착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했다. 그 문제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 지금 현직 경찰 신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고요. 봉급도 매달 500 몇십만 원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낸 그걸 가지고 일은 안 하면서 500 몇십만 원씩 봉급 받고 계시대요. 온갖 특권과 특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아니 그럼 뭐 윤석열의 검찰이 야당 낙선 인사인 김기현을 돕기 위해서 그럼 허위 사실로 그냥 덮었다는 건가요? 그 불기소장이 약 100페이지가 되는데요. 예. 읽어보면 삼척동자도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검찰의 불기소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시로 수사하면 안 된다. 무죄가 될 것이 뻔한 사건이다. 이렇게 공문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아니 무슨 상식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장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 당선인은 또 청와대 민정이 검찰 개혁의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이걸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그분이 장관 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공격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국을 반대한다고요. 예.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명 수사를 지시를 받아가지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 불법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거꾸로 그게 무슨 뭐 이 검찰 개혁을 뭐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꼭 조국이하고 똑 닮았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 개혁 이미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검찰 개혁이 아니면 사실은 개악입니다. 예. 완전히 권력의 수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 또 다시 옥죄고 있는 거죠. 네. 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없는 것도 만들고 싶으면 공수처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도 덮고 싶으면 공수처를 통해서 덮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 사안을 그걸로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다 했단 말이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재판다고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아니 계획은 다 지금 다 자기들이 원하는 데 다 했는데 왜 그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나요? 아니 그 터무니없는 줄 해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예.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보고 싶다. 국회의원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당선되셨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방선거로 가셔서 그렇습니다. 울산시장이 되셨습니다. 예. 중앙부대에 있다가 지방으로 간 김기현 당선자를 왜 민정수석에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했나, 선거 개입에 또 하려고 했나, 그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김기현이 목표가 아니고요. 예. 송철호가 목표죠. 아.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되니까. 당선시켜야 되니까. 송철호란 분이 그분하고 뭐 이게 30년 직이라고 하잖아요. 형 동생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시장 4년을 하면서 직무 수행 평가를 전국에서 늘 탑 랭킹에 있었습니다. 예.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6번 중에 5번을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또 자기들이 그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에 보면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도저히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비상수단을 써라.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게 우리 상식에 부합하고 또 너무나 객관적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김기현을 죽여야 송철호가 살아난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걸로는 세 가지 의혹을 그때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서실장이 뭐 레미콘 업체와 관련해서 네. 뭐 잠깐 비리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동생분이 또 무슨 아파트 건설과 관련돼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쪼개기 위해서 받았다. 예. 이 세 가지의 그럼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지금 비서실장이 관여했다. 그거 전부 다 무혐의 됐습니다. 무혐의. 그리고 동생이니 뭐 형이니 개입했다는 그것도 전부 다 무혐의 됐습니다. 무혐의.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고요. 쪼개기 후원금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김기현이가 책임 있는지 자기들이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예. 기록이 엄청나게 두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수없이 불러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김기현에 관련된 증거를 아무것도 못 찾아서
김기현은 소환도 못했고 조사도 못했고 입건도 못했고 기소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은 아예 이 사건에 관련이 없는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김당선인은 이 사건에서는 벗어나 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다만 이제 표적 수사냐 하명 수사냐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의 민심이 선거전을 치러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그 울산이 이번 총선 전에 총 6석이 있는데 그중에 3석밖에 우리 당이 없었습니다. 3석은 다른 당이었죠. 다른 당이나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석 중에서 5석을 차지했습니다. 2개를 더 늘린 거죠. 전국적 상황을 비춰보면 굉장히 약진한 겁니다. 그리고 울산의 투표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요. 역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득표율이 또 울산에 제가 제일 높았는데 이걸 보면 민심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어떻게 이거 민주주의 꽂힌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느냐. 이것은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득표율도 투표율도 높았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울산에서의 선거를 우리 당이 약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결과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합당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어떻게 여당을 건강하게 견제할 거냐 이제 이런 과제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앙 무대에서 이제 활동하셔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바쁠수록 더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찌 보면 우리 당이 패족선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당 지도부 문제를 갖고서 지금 논란을 벌인 것도 굉장히 국민들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절치부심하는 모습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수의 건전한 가치가 뭐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연마도 하고 또 그걸 설득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명의 무소속 4인방이 있습니다. 뭐 홍준표, 권성동, 뭐 김태호, 뭐 윤상현. 복당을 시켜서 받아들이자는 쪽이십니까? 저는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사실 원해서 나갔던 것도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 바람에 나갔는데 공천 배제 컷오프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공천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는데 공천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그분들이 당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 그분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들어오면 시끄럽다. 시끄럽겠죠. 뭐 보통 말빨센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전한 보수의 그런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통합당이라 그러면서 그것도 수용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큰 틀에서 같이 안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그런 보수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정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소란스러워지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신데 일단 뭐 전국위원회에서는 오늘 어떻게든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다만 그 앞에서 있었던 뭐 상임 전국위원회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규정은 못 고치고 또 기간이 짧다니까 본인께서는 그러면 그런 건 난 못 가겠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우리 뭐 이 대표 권한 대행하시는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잘못 끼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급하게 무슨 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당의 첫 출발입니다. 21대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 총선에 참패한 다음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출발을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난림공사하듯이 할 일이냐. 하루 이틀 만에 당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게 단추를 잘못 깨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슬로우 스텝으로 가야 될 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엇박자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수습할 수 있도록 뭐 다시 뭐 임기를 연장하자 이런 건 비대위원장의 직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지하게 다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뭐 끝장 토론을 2박 3일 하든지 3박 4일 하든지 한 다음에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젊어져야 된다 그러면 젊은 대표를 세워야죠. 30대 40대 대표를 왜 못 세웁니까? 저는 세워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로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당헌 당규도 그에 맞추어서 고치고 비대위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건지 그렇게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떠나실 분들이
후다닥 결정을 하는 바람에 좀 애매해졌습니다. 새로 그렇습니다. 당선되신 예. 분들의 의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당선자 총회를 했는데 예. 거의 대부분 18분인가 발언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이 프로세스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절차가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예. 단순하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논란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국기 상임정국위원회를 무산시키게 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정말 패족선언한다는 마음 네. 가지고 다 버리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또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저는 뭐 당대표 나갈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당의 방향을 정할 것인지를 예. 정말 낮은 자세로 알겠습니다. 국민 편에 서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판사를 하시다가 정치 무대로 들어오셔서 중앙에서 3선을 하셨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다시 이제 중앙 무대로 올라오시니까 새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좀 비전과 법을 얘기해 주시죠. 예,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어 공약을 예. 했는데 우리가 100세석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호소를 드리고 아 그래 맞아 통합당 애들이 말하는 게 정말 일리가 있어라고 끄떡끄떡 고개를 하게 해드리면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경제 살리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코로나 사태로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그게 바로 지금 여파로 막 이제 더 크게 밀려온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런 지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경제 타겟책, 일자리 만들고 살림이 좀 두둑해지도록 하는 세금으로 나눠주는 방식 말고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뭐 이게 100세석밖에 안 돼서 할 수 있는 건 없긴 합니다만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할 것이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멋진 견제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상선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